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 미국의 정책 자체가 세계 경제의 기틀을 흔들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한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미래 모빌리티나 미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유전자를 버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전자를 가장 크게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강화시킨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대한민국도 쿼드에 들어와라, 쿼드 플러스를 하라라고 여러 가지를 보이지 않게 압력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거리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과 또 비즈니스 거래 관계에서의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도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다리 작전을 펴고 있지만은 상당히 고민거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던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이게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 때 50% 이상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서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이 두 개가 앞으로 세계 경제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FTA 같은 자유무역 체제를 통해서 국내의 좁은 시장에서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품질을 입증을 하고 해외 수출을 하는 수출 지향적인 국가고요. 이거를 통해서 먹거리를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것들은 선봉자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이 FTA를 체결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 지역별 또 국가별로 자국 우선주의, 지역별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 체제가 전체적으로 흔들거리는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참조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면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은 고민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펴면서요, 특히 이제 뭐 이번에 최근에 모빌리티 쪽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배터리 내재화라든지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자동차 공장이 중지를 하고 자동차 판매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현대차 그룹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아차 최근에 들어와서 공장 중지하는 사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미래의 먹거리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아이오닉 5와 EV6라는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지만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맞춰서 소비자들한테 차량을 전달하는 거 목표가 잡혀 있지만은요,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요, 바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 12월부터 이미 글로벌 제작사들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현대 기아차는 다른 제작사 대비해서 한 4, 5개월 정도 미리 준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5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부족 현상이 커지면서 버벅거리는 거, 즉 자동차 신차 공급이 제대로 못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주요 핵심 부품들이 약 100여 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요, 전기차는 2배에서 3배 정도 2, 30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나 아니면 EV6 같은 경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선풍적인 예약고를 이루고 있지만은 실제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다 모아서 아마 직접 주재한 회의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벌써 2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바이 아메리카, 즉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보급하라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2030년에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은 뭐 지금 총수가 없는 체제 하에서 상당히 고민거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앞으로 3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압력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른 시기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두세 군데라든지 이걸 빨리 선정을 해줘야 되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도 무작정 생산해야 되는 이런 고민거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용 반도체 하게 되면은 소량 다품종이고 이익률은 떨어지고 공정은 길고 신뢰성이나 내구성은 높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요구사항은 많은데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게 차량용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술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기술도 높지 않은 거 만드는 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점, 공정이 길다 보니까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러면서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서 이 보안을 통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할 테니까 미국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뭔가 모션을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네덜란드의 NXP라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 인수에 대한 얘기도 얼핏 흘러나왔었죠. 여러분들 세계 차량용 반도체는 많아봤자 12%, 3% 정도 될 정도로 세계 5개 회사 정도가 상위권을 다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위, 2위를 달리는 것이 NXP 또는 인피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NXP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부터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MCU 같은 거 설계가 가능한 이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12, 3%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투자하라는 것도 이 NXP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미국 공장이 큰 공장이 2개나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가 장벽이 높다 보니까 직접 진입하기에는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은 모두 만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현대차가 향후 5년 이내에 8조를 넘는 비용을 8조 원이 넘는 비용을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여기에는 전기차 공장을 비롯해서 수소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 이런 포인트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아마 내년 말부터 아마 미국 공장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하게 되면 세계의 중심이고요. 또 자동차의 단일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서도 특히 이 세계의 어떤 미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 특히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또는 배출가스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는 것, 또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인 자동차를 수출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의 어떤 생산이나 보급에 대한 것들은 세계 공략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미국 공장을 전기차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거, 특히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부터 세계 최고의 1위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충전 인프라까지도 이미 선언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직접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민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은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선진국 대비 약 4년 정도 뒤져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합작회사를 만든 모셔런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곧 적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아마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시스템, 특히 우리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아니라 미국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정책이 가장 시범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의 어떤 시범 모델,
또 전기차라든지 또 테슬라의 탄생지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삼성전자 또 현대차는 물론이고요. 또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모두 다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를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 상당히 고민거리는 늘어나죠. 선점을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국내에서 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국내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의 고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노동자 플랜드리 정책이 강화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든 구조를 만든다는 거, 또 강성노조의 이미지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있고요. 또 법인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커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정부가 좀 더 그 기업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좀 강화를 하고요.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국내의 어떤 공장 유치라든지 또 고부가 가치 쪽을 국내에 유치를 함으로 해서 균형을 잡는 이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는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쪽은 변화가 가장 크고요. 또 고부가 가치가 미래 모빌리티를 몰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모빌리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향방, 이 미래 모빌리티의 향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